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일랜드 대 잉글랜드. 일단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큰 결정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벨링엄이 부상으로 인해 이제 소집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콜 파머, 그리고 이제 필포드, 그리고 지금 와킨스 또한 이제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현재 좀 잉글랜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8년간 이제 감독을 맡았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사임을 했고, 현재는 이제 잉글랜드 U21 감독인 이제 리 카즐리가 임시 감독을 좀 맡게 되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사우스게이트가 좀 8년간 좀 감독을 오래 맡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좀 유로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굉장히 좀 실망감 좀 많이 보였고,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좀 자진으로 좀 사임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정식 감독을 좀 구하진 않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좀 떠난 그런 좀 잉글랜드의 경기력은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일단 뭐 최근 뭐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전력 대비 경기력이 이제 많이 안 좋으면서 조직력이나 그리고 좀 공격력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4강부터는 나아진 모습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의 유로에서의 그런 경기력은 많이 좀 답답한 면모를 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잉글랜드가 이런 좀 답답한 경기력이 좀 개선될지가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아일랜드 상대로 이제 뭐 잉글랜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못 믿어온 부분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쵸.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벨링엄부터 포함해서 뭐 콜파머, 필포든, 그리고 와킨스가 이제 다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좀 전력 누수가 큰 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원정 잉글랜드 좀 경기력은 뭐 현재로서는 뭐 더더욱 좀 못 믿어온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아일랜드가 홈에서는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이제 홈 성적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지금 고려를 하면은 지금 원정 잉글랜드의 그런 1.4의 그런 승배당은 저는 뭐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뭐 최근에 뭐 잉글랜드가 좀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이제 없었을 뿐더러, 비록 이제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제 좀 사임을 했다지만 여전히 좀 이제 잉글랜드의 그런 좀 경기력은 좀 미덥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핵심 전력들의 그런 좀 줄부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는 잉글랜드 승보다는 차라리 좀 배당이 비슷한 아일랜드 2프랜승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아일랜드 2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그래서 아일랜드 2프랜승에 2.5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대 라트비아.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줄곧 승이 없다가 이제 최근 친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네, 일단 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카자흐스탄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페루제도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거둔 그건 좀 최근의 양 팀이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유로 예선에서 이제 두 번 맞붙었는데, 이제 그때는 각각 1승씩 나눠 가졌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편차가 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작년 그 두 번의 좀 맞대결을 봤을 때, 일단 뭐 처음에는 뭐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제 홈에서 좀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이제 라트비아 상대로 경기 내용에서 압도를 하며 이제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두 번째 맞붙었을 때는 뭐 이제 아르메니아가 원정이었는데, 그때는 반대로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제 좀 밀리면서 결국 좀 저조한 경기로 보였고, 결국 좀 라트비아 상대로 이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뭐 아르메니아가 좀 홈이다 보니까 더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홈 원정 상관없이 라트비아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르메니아가 그래도 뭐 홈에서 좀 높은 이제 골 점유를 좀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전의 공격수인 이제 구트코브스키스의 그런 좀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좀 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근데 약간 좀 그런 좀 공격 패턴 외에는 이제 옵션이 좀 다양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에 비해서는 공격이 더 좀 단조로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라트비아라는 좀 팀 자체가 이제 워낙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데, 특히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수비가 좀 더더욱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 경기는 뭐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의 차이 및 그리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아르메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확실히 좀 라트비아보다는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좀 팀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아르메니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르메니아 승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네, 그래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쪽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몰타. 자, 일단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뭐 테마가 결장 의심이 상이다.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몰도바가 이제 비록 좀 최근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제 좀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전보다 득점력이 오르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유로 예선 때부터 이제 뭐 폴란드 잡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차근차근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약간 기세를 좀 바탕으로 현재도 좀 좋은 그런 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좀 몰도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몰타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전패를 기록하며 약체의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좀 강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과 좀 비슷한 레벨의 좀 팀들 상대로는 나름 좀 비등비등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강팀 상대로는 한없이 이제 좀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게 이제 좀 유로 예선에서 좀 절실히 좀 드러났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좀 대회에서의 그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수비 밸런스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강팀 상대를 좀 제외하면은 라인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두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을 좀 잘 좀 뚫릴 수 있는 그런 좀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침투에 대한 좀 대처가 다소 좀 미흡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몰도바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더 괜찮기 때문에 몰타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몰타에 비해 뭐 몰도바가 뭐 크게 나은 점은 좀 없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솔직히 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지금 뭐 1.56대 그런 몰도바 승 배당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뭐 몰도바가 뭐 최근 더 이제 좀 낫다고는 하지만 이런 약간 약팀 대 약팀 대결은 어디로 튀어도 전혀 이제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몰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몰도바보다는 배당 대비 그냥 몰타 사이드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그런 좀 선택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 본다고 하면은 저는 몰타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몰타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반은 요또 때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보는 경기. 솔직히 이 둘의 뭐 대결을 봤을 때 1.4대 뭐 언더 배당도 솔직히 그렇게 끌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헝가리. 자, 일단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크로스, 뭐 이제 밀러, 이제 최근에 또 긴도안에 이어 이제 노이어도 이제 국대 은퇴를 하며 더 이상 좀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해보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해보자님 1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잘해보자님. 그리고 이제 100개 후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틀치 제공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제공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뭐 노이어까지 국대 은퇴를 이제 하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세대 교체가 완벽히 이루어진 게 지금 실감나는 그런 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가즈닥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제 은퇴 선수 및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이제 유로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독일이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전반적으로 독일이 좀 점유율도 많이 앞섰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독일이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 그리고 최근 좀 독일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많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헝가리 입장에서는 직전 맞대결처럼 좀 독일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헝가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이제 라인에 올라가 좀 독일 상대로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나름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활력이 있는 가즈닥이 좀 결장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뼈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아무래도 좀 가즈닥이 어느 정도 공격에서의 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가즈닥의 좀 결장도 조금은 이제 헝가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헝가리 역시 좀 경쟁력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비해 뭐 전력이나 경기력적으로도 당연히 좀 밀리는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독일이 홈에서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오늘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에서는 독일이 좀 무난히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독일 승 보는 경기, 1엔드 기준은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누바는 네 2.5다 보니까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승, 마인승에 2.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보스니아. 자,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만 그리고 판더펜이 이제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프랭키 도용과 이제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슈로 인해서 좀 소집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인 지금 이제 콜라시나츠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네덜란드가 지금 유로 4강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었고, 그리고 친선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유로에서도 공격 전개가 좋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유로에서도 좀 꾸준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긴 연패를 좀 거뒀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4월에 바르바레즈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좀 친선 경기에서 마저 이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여전히 좀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보였어요. 네. 물론 이제 약간 좀 상대 팀이 뭐 잉글랜드 뭐 이제 이탈리아인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고려하지만, 그래도 뭐 감독이 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제 이전과 좀 비슷한 그런 좀 흐름을 좀 유지하는 걸 좀 봤을 때, 여전히 좀 보스니아에 대한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독이 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좀 보스니아의 좀 경기력은 좀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말씀 들어봐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현재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졌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좀처럼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뭐 이제 역습으로 좀 이어갔을 때도 확실히 좀 패스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템포를 좀 끊어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답답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현재 뭐 공수 밸런스 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조직력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좀 보스니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뭐 이제 조직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전부 다 이제 네덜란드가 좀 우세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 경기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덜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보스니아가 언제 좀 반응할지는 좀 모르긴 하지만 현재 좀 보스니아를 봤을 때는 너무 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약간 보스니아 상대로는 네덜란드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네덜란드 승. 이것도 뭐 1엔디 기준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가 솔직히 뭐 네덜란드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좀 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스니아가 만약에 득점 못한다고 하면은 뭐 3.5 기준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덜란드 승, 이제 1엔디 마인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대 핀란드 경기. 자, 일단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블리디스 그리고 이오아니디스 등 이제 확실한 좀 골게터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좀 제 기량 이상을 보이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이전에 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비는 좋지만 공격에서 좀 많이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였던 그 좀 팀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금 공격도 좀 좋은 좀 그리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더 공격에서 잘 개선된 그런 좀 현재 그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친선 경기긴 하지만 근래 이제 포르투갈과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확실히 위 두 팀 상대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한 거는 굉장히 좀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한 방이 있는 팀인 것까지는 좀 알긴 하지만 여전히 뭐 좀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뭐 이제 뭐 포르투갈이나 뭐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 뭐 멀티점을 좀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유슈팅도 지금 거의 잘 기록 못했고, 그리고 진짜 뭐 조금의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이제 좀 득점을 좀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핀란드가 뭐 이제 공격 기회를 그래도 많이 만들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럴 약간 좀 느낌은 잘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득점력과는 별개로 이제 핀란드의 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네, 좀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뭐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뭐 주도권은 그래도 그리스가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핀란드 상대로는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그리스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다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을 통한 역습이 좀 주가 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핀란드에 비해서는 그리스의 공격 전개가 더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전개가 더 좀 간결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통해서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뭐 좀 그리스의 뭐 경기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굉장히 좀 더 낮고, 그리고 뭐 홈에서 좀 강한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이제 그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리스 사이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대로 봤을 때 그리스 승.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보면은 일단은 뭐 조지아 대 체코. 자, 요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체코 엠무나 무슨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러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 이제 알바니아. 네, 이 경기는 참고로 이제 체코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 다 원정 경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승패 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승,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그리고 뭐 친선 경기 뭐 굳이 한 경기 넣는다고 하면은 미국 대 캐나다. 네.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승. 그리고 언어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좀 새벽에 있을 이제 A 매치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 매치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어서 바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